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이죠. 왜 잭슨홀 미팅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 바로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코인 프로젝트들의 개별적인 그런 이벤트도 있지만은 전체 자산 시장에 현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즉, 뭐 긴축에 대한 시그널에 대해 우리가 다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잭슨홀 미팅, 이 고비만 좀 넘겨준다면 그 다음 부분은 좀 부드럽게 가지 않을까라는 지금 기대감이 있죠. 이게 지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주말을 지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해서 조금 더 이런 긴축에 대한 시그널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상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FOMC가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것이 쭉 내려오다 보면 이번 달은 없죠. 이번 달 잭슨홀밖에 없고 이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11월 1일부터 3일 그리고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쯤이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뭐 시행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 잭슨홀이 많이 넘어간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마음 놓고 투자하라고 이렇게 항상 시간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예정된 이런 스케줄을 좀 참고하신 다음 시장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이건 이전 차트인데요. 로그를 적용시킨 거고요. 현재 이 추세선에서 갈까 말까 하다가 다행히도 해서 5만 불을 돌파를 했었죠. 했었는데 잠시 지금 잠깐 내려와 가지고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부분, 얇은 빨간 부분이 이게 돌파하냐 마냐가 되게 문제였었어요. 이전에도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왼쪽 보시면 이 부분, 이 라인 되게 중요했었는데 한번 돌파했었다. 예,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은 이제 플랜 B S2F 모델 아시죠?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폭락이 있었을 때 이 진한 파란색 밴드를 뚫고 내려서 연한 파란색 구간에 내려와서 이 플랜 B S2F 모델은 틀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이 진한 파란색 영역 이 밴드로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현상을 보고 다들 판단하는 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다시 올라가서 유지를 해준다면 STF 모델은 또 옳았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모델은 모델일 뿐이니까 너무 절대적인 신뢰를 하시기보다 본인만의 투자 관점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것이 정답지처럼 여겨져서 왜 이거대로 가지 않냐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어, 투자자잖아요.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결정을 지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거대로 안 간다고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투자는 또 맞지 않는 거일 수도 있겠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 이 흐름, 이 상황이 작년 말과 되게 유사한 것 같다라고 보는 이런 차티스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라인 뒤에는 결국 하락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 파란색 점선, 이 뒤에는 약간의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상승 대상승을 이렇게 이끌었었는데 이때도 뭐 지금 이렇게 똑같이 본다면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그 다음 이렇게 가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이건 또 다른 차티스트가 그려놓은 건데 지금 보시면 이 네모칸 보이실 거예요. 네모칸. 주봉 기준이고요. 주봉 기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이렇게 됐었을 때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역시 작년 말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작년 10월, 11월 경우 가리키고 있는데 이거 다음에 이렇게 큰 상승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붙인다면은 지금의 이제 전고를 뚫고 올라가서 뭐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갔어요. 간 다음에 뭐 그쯤 부분 10만 불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10만 불 뭐 8만, 9만, 10만, 11만 될 수도 있고 12만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쯤 가서 한 번의 조정이 있고 난 나머지 마지막 파동 쏘냐 아니 그걸로 끝이 나냐 그거는 모르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실지를 상승론적 이런 관점을 가지신 분들 이때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끌고 갈 건지 내가 리스크를 최대한 끌고 끝까지 갈 건지 아니면 뭐 이대로 만족할 건지 왜냐면 그거는 본인의 결정에 있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XRP 이야기를 잠깐 좀 돌아올 건데 지금의 지금 앞에 비트코인 이런 모습을 보셨을 경우 보십시오. 이렇게 추세라인에 걸쳐있던 비트코인 뚫는 모습 보여줬었잖아요. 이 XRP의 이런 차트적인 모습도 되게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 라인에 현재 벌벌벌 하면서 이렇게 지금 걸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비트코인처럼 뚫고 올라가 준다면 상당히 좋은 방향 가지 않을까. 비트코인도 더 올라가주고요. 그러면 SIP에게도 되게 좋은 그런 가격 상승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제가 뭐 텔레그램 다 올려드린 거 지금 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 64,800달러에서 28,000달러까지 폭락한 다음에 다시 5만 달러로 회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 해서 5가지 이유인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 텔레그램이나 현재 이거 뭐 이슈정지에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또 테더입니다. 테더라는 것은 달러 코인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달러 코인 중에 가장 큰, 아직까지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USDC가 좀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테더가 막강합니다. 테더의 새로운 발행량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테더 발행량이 늘어났을 때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오고 있고, 추가적인 발행을 통해서 앞으로 또 상승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또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주변 상황, 차트적 관점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본다면, 페이팔, 영국에서 암호화폐 서비스 출시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 영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우리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을 페이팔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사용하기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통로를 자꾸 만들어준다는 것은 뭔가 철도를 까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좀 볼만하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보시면 5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위한 이사의 승인을 받았고 10%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거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을 주목하자. 아직 상장되지 않은 코인은 또 주목하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좀 살짝 말씀 좀 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헝키님 영상도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 통해서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런 페이팔, 그리고 코인베이스, 이런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해서 제가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게시글 제가 공유 드리는 것들은 상당히 양질의 정보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좀 필히 시청을 해주시면 여러분 아마 도움 되실 겁니다. 비자입니다. 비자 아시다시피 15만 달러 규모의 크립토펑크 NFT를 구매를 했죠. 이제 이 구매한 통로가 커스터디 및 뱅킹 업체 앵커리지를 통해 구매했다고 합니다. 자, 앵커리지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리플 XRP 공부하신 분들, 앵커리지 디지털 이거 지원하는 것에 XRP가 빠졌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한때 신경 되게 곤두세워가지고 봤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원하는 코인들 상당히 많고요. 이런 앵커리지 디지털 상당히 큰 데입니다. 투자사들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안드레스 호르치부터 시작해서 뭐 블록타워 캐피탈, 패러다임 등 뭐 폴리체인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은 곳에서 투자 받아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고, 자,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상상도죠. 예, 절대적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지만 이런 모양을 그대로 따다가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이 모양요. 과거 2017년에 불장을 따다가 그대로 붙여놓은 건데, 그러니까 현재가 이때 아직 뭐 불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이런 지금 상상도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올라도 많이 돈을 잃어버리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또 새로운 논리, 또 새로운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마 그 익절을 못 하실 분들이 되게 전 다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그리고 만약에 어느 정도 올라가서 뭐 7만이든 8만이든 9만이든 10만이든 뭐 그 이상이 됐든 간에 한 번 간 다음에 좀 큰 조정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조정이 오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사이클의 끝으로 해가지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상승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몰라요. 특히 이 부분은 거의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그겁니다. 이거 정답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선택이죠. 예, 본인 선택이고, 이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반등해서 현재까지 이 정도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정고를 돌파한다. 정고를 돌파했다 뉴스 한번 나올 거고요. 그리고 10만 불이라는 상징성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불을 돌파했다면 또 뭐 많은 미디어에서 또 엄청난 기사를 쏟아내면서 사람들이 유인하겠죠. 그동안 또 많이 되었던 분들, 이쯤 구간에서 많이 되었던 분들도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이때. 또 많은 분들이 나중에 또 손실을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되면 좀 방송을 좀 줄이면서 조심스럽게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제일 중요한 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이 고비만 좀 넘겨준다면은 향후 당분간 9월 21일부터 22일 FOMC까지는 어느 정도 이 자산 시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안정감 있게 좀 더 그렇게 테이퍼링 긴축에 대한 그런 갑작스러운 그런 신호는 그때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끌고 가지 않을까, 이 장을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기 바라면서요. 전 다음 시간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